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늘 오늘이라고 하지만 그 오늘 안에 서너 편씩 찍기 때문에 김민성 모델이에요. 12인치짜리 마타가 없는 모델. 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은 좀 삼루수 특집으로 좀 잡아볼게요. 그래서 전에 810 편에서도 예고를 했지만 크리스 브라이언트, 김민성, 그리고 구보타 PMH 모델, 그리고 알티스 아톰즈 코리아의 440 모델. 롱고리아도 넣을까 했는데 얘네 그냥 뺄게요. 예전에 제글로브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빼고요. DW5도 뭐 예전에 많이 설명해놨으니까 빼고요. 왜냐면 DW5는 어쨌든 크리스 브라이언트랑 비슷한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은 인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롤링스, 사람들이 관심 있는 크리스 브라이언트랑 비교를 할게요. 자, 큰 글러브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추천하는 부분이긴 한데, 포지션 어디 보세요? 2루요. 그렇다 해서 2루수 글러브를 샀다가 큰일 나요. 2루수 전용 글러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려야 될 게, 제가 또 글러브를 샀습니다. 언박싱. 중고로 샀어요. 싸게 업어서 드렸어요, 손님한테. 윌슨 스태프. 갖고 싶었던 모델인데, 어디서 가봉받았는데 손에 안 맞는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길들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에서 공이 좀 많이 돈대요. 이렇게 돌아서 그 도는 부분에 대해서 뭐 불편함을 얘기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잡으니까 도신 거예요. 마타가 있는 부분인데 엄지가 라인이랑 아랫벽에서 엄지 각도가 안 맞았죠. 그래서 얘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새끼 빼고 비트로 올려잡는 식으로. 왜 당신은 김민성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810편에서 말씀드렸죠. 고가 높지 않은 마타가 들어간 이런 스태프 계열, 뭐였죠? 도나이아라든가 620 패턴 같은 경우, 아니면 마타가 없는 810 패턴 경우 차라리 이렇게 올려잡는 식으로 롤링스로 치면 MP 계열들 쓰듯이 이렇게 잡으면 이제 안 돌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안 돌아요. 저한테 돈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도는데요. 잘 잡히는데요. 엄청 좋은데. 그래서 이거 제가 길들여서 써보려고요. 원체 이 패턴을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좀 바닥도 넓고 이 아래가 좀 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제가 각을 잡아서 이렇게 봐서 담기는 모양까지 만들어 주는, 이쪽 각이 없네요, 확실히 여기가. 근데 물리는 부분은 기존에 실수 때 이렇게 되면 잡히는 거, 이렇게 해서 빠졌던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김민성 모델에도 접목이 돼요. 마타가 없긴 하지만 12인치예요. 즉 810 패턴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는 뭘까요? 이 고의 높이가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810 패턴 전에 손님 거 길들어진 거를 한번 보자고요. 얘도 가공이 끝난 거예요. 보시면 고의 높이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얘가 벌어져서 그렇다. 오므려 볼게요. 좀 비슷하게 오므려 본 상태에서 보면 고의 높이가 차이가 보이세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확실히 고가 높죠. 즉 바닥이 810보다 넓어요. 이 바닥이. 하지만 440처럼 같은 12인치의 440처럼 넓지는 않아요. 이 손바닥에서 이 손끝을 왜 말해야 됐을 때 엄지가 이 정도 나온다면 얘 같은 경우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길이가 440보다는 그렇게 확실히 넓진 않은데, 이제 차이는 뭘까요? 아랫벽이 좀 더 깊죠. 그래서 이 글러브를 가장 실수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는 미궁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요. 좀 더 아래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가 깊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아랫벽을 잘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올려잡는 식으로 접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물어줘야 돼요. 이게 고가 높은 데다가 아랫벽 윗벽에 물어줘야 되는데 못 물릴 때, 제가 팜 사이즈, 즉 바닥 폭이 넓은 글러브, 공보다 확실히 넓죠?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롤링을 해서 물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어줘야 되는데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못 물어지니까 계속 덜걷고 떨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0보다 더 확장되고 고도 높아지고 바닥도 넓어지고 팜 사이즈 넓어진 글러브의 길이가 12인치로 왔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얘가, 그러니까 810 뻥튀기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요 손가락 말고 바닥 모브에서 다 뻥튀기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이 440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충분히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하지만 손의 위치를 봤을 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볼집 코어에서 웹까지, 즉 포구 지점에서 웹까지의 깊이가 얘보다는 낮죠. 그래서 박히는 부분은 덜 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440과 9호타 SPH랑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1형에서 약간 뻥튀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길을 길게 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게 뭘까요? 네, 크리스 브라이언트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얘는 얘는 반달이 있고 반달이 없고, 그리고 웹을 뭘로 달았죠? 네, 더블 포스트에 반달이 들어가서 여기가 좁아지기가 어렵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려서 폭을 좀 좁혀놔야지 공이 잘 물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200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포구면이 없지만, 얘는 이 반달이 이미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반달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반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폭 정도로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잡으면 돼요. 그래서 1, 2, 2를 맞히는데,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네, 검지 끝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딱 보면 가죽 여기가 떠 있거든요. 이렇게 경계선이 딱 보이죠. 이 지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업체에서 길들이면 이렇게 해서 끝을 만나게 하는 거죠. 직각. 그래서 관절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힘을 받는 지점이 아닌 여기다 넣어버릴 경우는 얘는 검지를 못 쓰게 돼요. 자, 3루 글러브라는 거는 기본적인 캐치볼, 그리고 기본적인 땅볼 손바닥으로 잡는 것은 별 똑같아야 돼요. 뭐 내야가 됐든 2루가 됐든 유격수가 됐든. 3루 글러브라는 건 뭘까요? 포지션의 특징을 뭐라 그랬죠? 좌우로 빠지는 타구라든가 걸렸을 때, 즉 어디에요? 이 웹 쪽에서 걸렸을 때 당기거나 물리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웠잖아요. 그럼 과연 내가 이 끝까지 힘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검지를 못 쓰게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이런 큰 글러브를 되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야구 초보자분이 2루를 보시는데 제가 2루수 글러브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3루수 글러브 같이 큰 걸 써서 잘 당기게, 일단은 난 야구를 잘 땅볼 자신 없으니까 잘 당기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픽보다는 차라리 이 픽이 난 거예요. 좀 더 외야에 가까운 마타가 들어간, 그리고 바닥이 좀 더 좁잖아요. 포구면이 좀 더 좁아요. 얘네들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좀 더 넓어요, 폭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신에 볼집에서 이렇게 마타가 있는 글러브들은 볼집에서 웹까지 깊이가 입히니까 잘 박히게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은 글러브라서 또 되려 덜 박히는 거죠.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잘 못 잡아서 좀 더 당기는 걸 선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실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김민성 글러브나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는 되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커서 잘 당기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흐른다라든가 잘 못 물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각을 접근할 때는 마타가 없는 810이라든가 제가 220 영상 올렸고, 뭐 사카모토 패턴이라든가 MM, 제가 미야모토 신야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1형의 베이스에서 아니면 이런 스탠다드한 모양에서 마타가 없는 모양의 손가락이 길어졌을 때 손가락 활용을 어떻게 하냐, 다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자, 볼게요. 엄지 펠트죠? 엄지 펠트를 고무줄을 이용해서 제가 엄지에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네. 넣어봤어요. 네. 그러면 엄지 각도가 요거 맞죠? 네. 아이고, 뜯어졌다. 엄지 각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검지 각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야 내가 힘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손가락을, 제가 이걸 쓰려면, 보여주려면 검지랑 중지를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끝에 관절 이어지죠. 그러면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이렇게 물려야 돼요. 이걸 같이 오므리는 게 아니라 받쳐놓은 상태에서 윗벽이 아랫벽, 윗벽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 힘이 전달이 되냐, 즉 외부는 막아주는 거에서 아랫벽, 윗벽으로 물어줬을 때 내가 힘을 딱 받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빠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김민성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접을 경우에는 검지가 반드시 바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날이. 그래서 허경민 선수한테 똑같이 만져주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고가 높다 그랬잖아요. 이
팜 사이즈가 폭이 넓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주는 느낌으로 살짝 더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세팅을 해놨으면 내가 공이 물리고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 물리는, 즉 롤링을 했을 때 물어주기 좋은 거예요. 이거를 오므리기 시작하면 다 흘러나가요. 오므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검지중지로 힘을 줘서 이렇게 같이 오므리면 여기가 흘러나가요. 롤링을 해서 물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힘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손바닥 부분. 네, 만져서 닿는 부분. 담아 놓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를 꺾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튕겨나가 버려요. 왜? 이만한 폭에서 손바닥에 들어가는 폭인데 이거를 동시에 내가 하나 셋 오므리면 셋 안 오므려져요. 그러니까 자꾸 오므려서 엄지 꺾고 하시는데 이렇게 담으면 튕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아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오각이네요. 오각은 모든 글럽에다 접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크리스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이게 선수는 211을 끼지만 제가 소지부 2본입 방식으로 211 착수를 권해드리지만 왜 우리는 손이 작으니까 그렇다면 약지 부분에 새끼가 들어가면서 한 칸 이동해서 1, 2, 3, 4가 아니라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관절을 만져줘야 얘도 마찬가지로 물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1, 2, 2 1, 2, 2 만져줬고 그렇죠. 감싸지는 얘가 좀 더 많이 감싸져요. 사이즈가 긴 걸 떠나서 포구면을 봤을 때는 얘랑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보면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이 팜 사이즈 폭이 더 넓어요. 하지만 얘는 유연하게 좀 좁아질 수 있는 이 반달만 죽여주고. 그렇다면 김민성과 대비되는 440을 보자고요. 허경민 모델. 자 볼게요. 확실히 내 코어 즉 볼집을 기준했을 때 이 여기가 깊죠. 마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엄지를 눌러도 얘는 박혀 있게 돼요. 그래서 엄지를 눌러도 이렇게 박혀요. 대신에 어때요? 글러브가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사라져 버려요. 이 바닥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넓게 잡히는 이게 넓은 글러브이긴 하지만 엄지 각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아랫벽이 김민성 거보다는 좀 더 얕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잡히긴 하지만 사실은 얘도 튀는 원흉이 바로 엄지 각도가 잘못됐을 때 아랫벽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잡는 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느낌으로 잡았을 때 모양이 어떨까요? 좀 다르겠죠. 구보타에서 사람들이 한참 유행할 때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웹, 티그웹 같죠? 근데 SPH였어요. 웹 모양의 SPH 기성품은 티그웹이 아니라 여기 한 가죽이 더 올라와서 감싸지는 웹이고요. 얘는 그냥 티그웹으로 오더가 들어간 거예요. 사이즈가 진짜로 원래 사이즈는 12.25거든요. 네. 보시면 440이랑 거의 길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바닥 폭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SPH가 외야 글러브예요. 그래서 211로 끼고 외야로 쓰는 글러브예요. 사실은 짧은 외야 글러브. 그거를 누가 썼냐? 가장 유명하게 이걸 썼던 선수가 그 당시 구보타에서 T9가 막 3룡으로 유행한다. T9를 3룡으로 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프로 선수가 이걸 썼던 선수는 예전에 김상현 선수 홈런왕 할 때 3룡 볼 때 이 모델을 썼었어요. 네. 사실은 PMH 모델이었어요. 실질 사이즈는 12.25 구보타 슬러그보다 한 치수가 아니라 한 두 치수 정도 큰 글러브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3룡으로 쓰는 거죠. SPH에서 실수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 검지가 자꾸 떨어지는 것들. 네. 내야도 아니고 외야도 아니게 펴져야 돼요. 바닥이 넓다 보니까 끝을 오므리려고 하니까 계속 눌러서 만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면 아랫배 윗배 있을 때 안 물린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잡아줘야 물려요. 근데 이게 외야로 쓰더라도 똑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뇌야를 쓰더라도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물리게끔 내야를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네. 대신에 이런 식으로 440과 비슷한 느낌이 나오겠죠. 네. 비슷한가요? 확실히 얘가 더 깊어요. 아래가. 네. 아랫벽 윗벽 얘기할 때 윗벽의 각은 어차피 잡혀 있어요. 손가락 때문에. 그럼 아랫벽의 이 깊이 이 부분이 깊냐 얕냐에 물리는 이 부분이 아랫벽의 깊이가 이제 글러브의 깊이를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팜 사이즈 폭까지. 그랬을 때 SPH 모델이 사실은 3루 볼 때 제일 크고 깊은 모델을 쓸 수 있어요. 다 깊은 거. 포구 볼집에서 웹까지의 깊이도 깊고 네. 바닥 팜도 넓고 아랫벽 윗벽에서 아랫벽의 깊이도 깊고 다 큰 거죠. 사실은 외야 글러브예요.
그래서 3루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짧은 외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김동준 선수도 아시스 롤린스 십자회부로 12 반 정도 되는 그 외야 글러브로 3루를 봤었어요. 저희가 그랬죠. 이거 외야 글러브라고. 김동준 선수가 그러더라고. 야, 외야에 십자가 어딨냐고. 그냥 십자웹이었거든요. 쌍십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웹을 쓰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드라는 포지션을 이제 3루라는 포지션이 결국에는 강한 타구와 닿는 부분, 좌우 빠지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박성민 선수 시즌 데뷔했을 때 제트거 스폰 받을 때 투수 글러브를 가지고 내야에서 그만한 사이즈가 없거든요. 3루용으로 계속 써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3루용으로 선택을 할 때는 최소한 사이즈가 좀 큰 것들을 선택을 보게 돼요. 확실히 길이들이 보시면 기본적인 이런 사이즈보다 커요. 딱 보셔도 보이시려나? 딱 보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네. 비교해 보셔도 길이가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모델을 쇼 세간을 볼 때는 이게 또 크게 돼서 완전히 벌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또 벌어지지 않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핸들링이라든지 공을 빨리 빼는 데서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부분에는 정말 담는 거를 원하는 큰 사이즈의 글러브를 가지고 숏이나 세간을 보고 싶으면 마타가 있는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고요. 이런 크리스 브라이언트나 김민성 모델 같이 이렇게 마타가 없는 형태에서 좀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보실 땐 숏 세간용에서는 조금 퍼포먼스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크니까 잘 담기겠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더 잘 담긴다라는 거죠. 좀 선택에서 폭이 이제 픽이 조금 내가 글러브 나에게 맞는 글러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준점이 좀 생기시나요? 네. 그래서 김민성 글러브는 쉽게 설명하면 810 글러브를 뻥튀기해서 길어놨다. 그리고 얘는 숏 세간용으로 보기에는 기민한 행동을 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3루 전용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글러브. 하지만 대젓가락 같이 긴 젓가락이기 때문에 젓가락질, 즉 아랫벽 윗벽을 확실히 물어주는 아랫젓가락 윗젓가락, 우리 젓가락질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아랫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윗벽, 아랫벽을 잡아놓고 윗벽, 아랫벽을 잡아놓고 윗벽 잘 물리는. 그리고 담을 때는 똑같이 손바닥 가운데서 좀 느껴지는, 박히더라도 내가 검지에 가깝게 딱 느껴지게 박히는, 그래서 공을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3루용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닥폭의 사이즈를 보면 길이를 떠나서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을 한다면 뭐 넓고 팜 사이즈가 뭐 넓냐 좁냐, 다음에 포켓의 깊이가 깊냐 얕냐, 포켓에서부터 웹까지의 길이가 깊냐 얕냐에 있어서는 한 요런 순서로 나가지 않나 싶어요. 손이 좀 작으신데 글러브를 큰 거 쓰고 싶다, 정말로 12인치 되는 외야글 3루용을 쓰고 싶다라면 아무래도 440보다는 즉 손볼이나 손의 폭, 이 벌어지는 폭, 손가락 길이, 어차피 손이 짧으면 이게 벌렸을 때 길이가 큰 사람보다 좀 짧아지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민성 선수 글러브도 괜찮고요. 아니면 손이 너무 작다 그러면 차라리 280이나 280 패턴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그래서 280도 고급 웹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판매했을 때 280에 대한 설명을 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 픽도 괜찮은 픽이고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축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김민성 글러브는 가장 일형에서 손가락이 길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글러브 끝까지 힘 전달되는 부분을 특히 검지, 중지 이쪽 신경 써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타 없는 글러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마타 없는 글러브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마타 있는 글러브들은 너무 쉽게 쓸 수 있고 되려 더 다시 마타가 없는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오각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글러브 비교 평행이론 거기에 나왔던 오각에 대한 것들, 그것도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 모든 내용에 다 녹아 들어가요. 모든 글러브에 동통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새낙을 파트 1에서 제가 1, 2, 2일에 만져주라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그 근거가 뭐다? 결국 사람의 손에 마디와 관절, 인체의 신비랑 이어진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밑에서도 똑같이 전복되는 거 아시죠? 네. 이상 김민성 선수의 글러브, 다음에 3루수에 특화된 글러브 종류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구걸 중입니다. 네,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